솔직히 고백해 드리면 저는 수학을 잘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떻게 읽냐고요? 숫자로 읽습니다. 몇십 퍼센트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잖아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퍼센트가 듣고 있냐 아니냐로 저희의 또 입장이 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숫자들을 국민 여러분에게 잘 꼭꼭 씹어서 전해드리는 두 분 여론 뚱신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수학을 잘하시겠죠? 이렇게 웃으시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걸로 수학 여행은 다녀왔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듣네요. 배종찬 수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숫자라는 게 사실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10 혹은 100 이렇게 전체 총량을 정해놓고 그중에 얼마 이렇게 비율을 표현하는 건데 윤 대통령 탄핵 전국 속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여야가 이제 거의 차지하는 여론을 차지하는 숫자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학을 더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김봉신 부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요 내용이 이제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지율 조사가 좀 일단 다르다라는 건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은 이제 그 직무 정지가 되기 전에는 국정 수행 평가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율 조사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국정수행 평가로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예. 정당 지지율은 예. 뭐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정당 지지도는 물론 다릅니다. 정당 지지도는 좀 다르죠.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길리서치 이제 쿠키뉴스 의뢰로 네.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걸로 따지면 지난 이제 4일 6일 1월이죠. 1월 네. 조사한 걸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37%, 네. 국민의힘이 36.3%로 이제 거의 동률이죠. 이 정도로 예. 좀 붙은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왜 이렇게 뭐 여당이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데 예. 왜 이렇게 높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도 같습니다. 네. 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을 지지하시는 그 보수 성향 응답자분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상당히 여론조사에서 이제 응답 적극성을 예. 응답에 이제 응해주는 거죠. 응해주는 예. 적극성을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조금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화 면접에서도 과연 그런지 예. 아니면은 이게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관여도가 높은 분들 중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2024년 한 중순경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이제 적극성을 회복한 것인지 이렇게 따지면 저는 ARS에서 회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같은 그 쿠키뉴스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네. 이게 한 8월 그 직전 조사가 8월 달이더라고요. 예. 8월 이제 하순경인데 그때하고 따지면은 두 정당이 이게 그때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도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그때보다 그 두 정당 모두가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무당층은 줄고.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은 그때는 이제 30% 초반대였어요. 8월 달은. 이게 같은 조사니까 굳이 이제 읽어드리지 않는데 그 개요를요. 개요는 이제 비슷합니다. 두 가지 이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는 민주당이 31.9, 국민의힘이 30.8이니까 이때도 되게 비슷했어요. 한 예. 0.한 1% 격차? 요 정도 1.1 정도 났는데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큼 응답 적극성은 강해지고 양당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37대 36.3이니까 양당이 각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예. 올라간 겁니다. 두 정당 모두 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무당층이 좀 더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이 쿠키뉴스 조사는 ARS 100%는 아니고요. 예. ARS가 90%고요. 유선 전화 면접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도가 좀 적어지고 무당층이 좀 많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양당으로 좀 더 가고 있다. 그러면 진보 성향자 민주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가 ARS 조사에선 더 강하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같이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김영크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통령 국정 수행을 물어볼 때는 말 그대로 국정 수행이죠. 예. 경제가 좋으냐 또는 외교를 잘하고 있냐 안보, 맞습니다. 또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특히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수사 이런 부분들이 주로 국정수행 때는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슈와 사안이 있군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전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 가능합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 방금 전에 다른 개요는 네. 김봉신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인데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6.3이니까 격차가 0.7% 포인트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할 부분이 아니 탄핵 정국인데 민주당이 높아도 훨씬 높아야 되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거의 더 추락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돼? 제대로 된 조사가 맞아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준이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청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치 전국에서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잔뜩 작용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큰 차이가 안 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불과 얼마 전까지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를 할 때는 국민의힘 보수청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높았고 예. 그다음에 뭐 홍준표, 오세훈 시장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같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네. 차기 정치 지도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6%로 가장 높아요. 한 자릿수입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9.7, 유승민 전 의원이 9.6, 한동훈 전 대표는 9.4, 홍준표 시장이 6.3이에요. 그럼 이 예. 결과를 보고서 홍 시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방자다. 어디는 데이터를 가져와 이럴 수 있어요. 오늘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사의 성격 최근 나오는 조사의 성격 보면 오히려 가장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누구냐. 오히려 가장 이재명 대표와 양극단에 서 있는 인물 보수청이 네. 똘똘 강성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인물은 오히려 기존 인물이 아니라 김문수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강한 보수 색깔을 예. 여지없이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지금 조사에서는 잔뜩 묻어나고 있는 거죠. 약간 컬러로 치면 보색 대비 같아요. 이재명 대표라는 색깔을 놓고 누가 선명해 잘 보여로 봤을 때는 김문수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 내에서 이런 선택. 예, 맞습니다. 이 김문수 장관이 사실은 이게 자유응답식 조사에서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네. 그때가 이제 좀 약간 강성 발언 비슷하게 좀 나왔었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분석을 했던 거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는 강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더 잘 띄는구나. 예. 이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굉장히 높아진 거고 사실 이게 연말에 주관식에서는 더 높아지네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객관식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선택지 인물 이름을 불러주는 네. 곳에서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사실 보수 성향자 중에서는 29.3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1.2%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사실은.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으로 따지면 상당한 지지세를 몰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 치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지금 예. 그런 추세인 것은 분명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색 대비라고 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강성 발언을 하신 분들이 눈에 더 잘 띄고 그리고 뭡니까 소속 정당 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에게 각광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중도 성향이죠. 네. 중도 성향의 확장력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에서는 13.9% 정도입니다. 무당층에서도 비슷해요. 13.7이니까 전반적으로 보수와 중도가 사실은 이원화되고 있다. 그 안에 갭이 있다. 예. 네. 그렇게 한다면 그걸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밀어올리는 힘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상호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서 보시면 한 40% 정도 40%대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 양쪽으로 그렇게 보색 대비되어 있는 두 사람 간의 경쟁이 된다고 했을 때에 아직은 좀 이재명 대표가 좀 조금 지금은요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현상이죠. 기현상인 게 우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7년 전, 8년 전에 이 탄핵 국면에서 네. 진영 간 이 충돌과 대결의 깊이가 500m였다면 네. 지금은 5,000m 내지 5만 m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아이한테도 이쪽이야 저쪽이야.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에서도 그것 자체가 반영이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조사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잖아요. 이거 뭐 그 질문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취하려다가 지금 이의 제기 정도로 멈춘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간악하다 네. 이런 표현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론조사 가지고서도 서로 간의 맞아요.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를 검명하면서 그 조사는 어디 쪽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네. 갈기갈기 다 여론조사마저도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 다 이게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방송 그렇지 않은 게 없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골이 지끈지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를 받아서 3일, 4일 진행을 했고 이건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예. 물론 이 조사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 제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조사의 질문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느냐 예. 또는 이것을 사점척도로 물어본 이유는 뭐냐 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사점척도라는 것이 매우 네. 그다음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네. 또 전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단계로 맞습니다. 물어본 것이 이제 사점척도인데 거기다가 이 조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가 40 부정이 60 물론 이 조사의 통계 표에는 잘 모름이 1%가 있습니다만 네. 1%까지 포함하면 101%가 돼요. 예. 물론 통계 처리상에 99가 되거나 101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반올림상의 소수점짜리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상에 40대 60이기 때문에 모름 모응답조차 얻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완전히 이제는 다 편이 갈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4 그렇지 않다가 6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사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수층의 반응은 이런 거죠. 오히려 탄핵 국면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봐라 결집하지 않느냐. 결국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60이지만 네. 이 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9 또 국민의힘이 36이거든요. 봐라 별 차이 없다. 우리가 비상계엄이고 탄핵 국면이지만 물러날 일이 없다. 예. 그래서 그냥 정면 대결로 가면 된다. 이런 구도가 또는 이런 기운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요 관련해서 김봉신 대표께 여쭤보기 전에 앞서 8월 여론조사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가 빠져서 제가 좀 역시 쿠키뉴스의 의뢰로 한겨레리서치가 조사한 거고요.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관련 내용 여러 가지 90% ARS, 10% 전화 면접 조사, 무선 표집에 의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거 똑같습니다. 요거 빠졌다고도 저희가 안 됩니다. 이건 김봉신 대표 좀 해줬어야죠.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4점 척도도 낯섭니다. 이게 좀 사회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이른바 5점 스케일, 7점 스케일 다 배우는데 4점이면은 중간이 없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이 40%가 여론조사 나온 걸 가지고 앞서 김용태 의원은 조금 저희가 여의도 연구소장이 지금 이제 선임됐으니까 지명됐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맞는지 조사해 볼게요.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배종찬 소장님의 분석대로라면 전쟁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중간이 어디 있어? 우리 편이거나 적군이거나로 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예. 일단 몇 가지인데요. 문항을 이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는데 문항이 이제 4점 척도냐 이제 2점 척도냐 이거는 지금은 이제 아주 크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네. 사점척도로 했을 때 가운데가 좀 더 없는 것은 맞습니다. 네. 가운데가 사점척도로 하면은 왜냐하면 가운데 응답할 사람들이 소극 긍정이나 소극 부정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소극 지지, 소극 비지지로 빠지기 네. 때문에 가운데 즉 모른다라든지 뭐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응답이 적어지는 것은 맞기는 하고요. 예. 그런데 꼭 이 그 여론평가연구소 조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지지하느냐 보통 이제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네. 않느냐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양쪽으로 묻는데 네. 이번에는 한쪽으로 물었어요. 지지하느냐만 물었습니다. 예. 질문 자체가 네.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40%라고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국정평가문항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걸 그럼 뭐에다 비교할 것이냐. 예. 이 40이라는 게 높다고 볼 거냐 낮다고 볼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이게 이 정도 지지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느냐 말았느냐 즉 투표를 했느냐 그 당시에 누구를 지지했느냐를 놓고 더 올라갔느냐 낮았느냐를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 예. 당시에 득표율이 48.56% 정도 나왔죠. 48, 9 사이였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지지도가 이제 40인데요. 당시 투표율이 77.1이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 전 국민의 한 37% 넘게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를 했다라는 예. 것입니다. 유권자의 37% 넘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4.4%대 응답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관여되어 있는 초고관여되어 있는 그런 응답자 유권자 중에 한 4점 몇 % 정도에서 네. 따졌을 때 40%의 지지도를 얻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높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도의 지지도에 취해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체 개혁 동력이 상실됩니다. 예. 즉 지금 국면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마치 그러면 앞으로 대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래 권력은 현재 권력과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게. 네. 그런데 지금은 고관여되어 있는 지지자 일부의 힘, 즉 여기에서 이제 40%라고 한다면 응답자 한 응답 적극성을 띠는 분들이 한 4%대인데 거기서 40%의 지지도를 얻는다고 해서 네. 그 지지도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러면 거리두기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데 뉴페이스 즉 새로운 권력,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압도당해서 거기에 숨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김복신 부대표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께 뭔가 인사이트가 떠오르는 게 네. 지금 조사는 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체 국민의 의견으로 통계적으로 계산한 거지. 사실은 그러면 중도라는 것들 덩어리도 빠져 있고 이거 믿고 있다가 큰일 나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준엄하고 저도 계속 우리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민심이 향하는 방향에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여론조사의 수치에 취해서는 안 된다. 네네. 하나는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7, 8년 전처럼 와르르 무너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공포와 충격에 따른 이른바 샥 앤 오에 의한 그런 어떤 네. 지지층의 결집인 것이지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만 해라. 라는 그 박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속에 질적인 면이 그렇죠. 다르네요. 그 이야기는 결집은 하되 변화와 혁신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왜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안 나올까? 네네. 왜 별 차이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수사는 검찰, 공수처, 경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수당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동요되지 않게 국가의 이 신인도는 유지되고 더 살아있을 수 있게 다수당으로서의 민생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예. 여당은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슨 뭐 어쩐다 저쩐다 할 게 아니라 이 탄핵 국면을 가지고 다 야전 침대를 가져와서 밤을 새면서 매일같이 민생에 전력 투구를 해야 돼요. 네. 오히려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이전보다 더
국가 성장력 잠재력이 뿜뿜 나오고 있다. 예.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그동안에 우리가 묵혀놓고 있었던 그런 혁신 과제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이전 투구만 할 겁니까? 그런 점에서 다수당의 역할을 해라. 책임을 다해라.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이 검증에 대해서도 당당해라.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예. 야, 이거는 이만큼 지지율이 나왔는데 그 지지율의 속내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 같고요. 야전 침대 얘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서민, 뭐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 그거 해결하는 법안 반대하면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하려고 모여야 되는데. 불과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오늘이 9일이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를 네. 뭐 병합하고 싶다. 네. 심지어는 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지만 지금 트리도가 사임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해요. 네. 무관심입니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풀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도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대의해서 주요 정책과 법을 결정하거나 세우는 분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극렬 지지층 우리에게 적극 응답하는 세력을 바라보고 정치한다. 이건 사실 양당 모두 받는 비판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영향이 아주 큰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당에서 네. 뭐 지금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보수 성향의 정당이 훨씬 더 세력이 컸죠. 예. 그런 어떤 뭐 당들에서 자체적인 메시지를 자기들이 냈습니다. 예. 많이 내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언론이 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명 유튜버들이 양쪽을 네. 대표하는 유튜버들이 메시지를 내면 그것을 그 주요 정당들이 받아서 네. 자기 진영에 맞는 그런 메시지면 그걸 취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지지자들이 또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패러팅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뭡니까?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듯한 네. 그러한 양쪽의 메시지가 양극단화되어 있는 것이죠. 예. 서로 사실은 중도를 봐야 되거든요. 중도를 예. 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당들이 경제 현안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충돌적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어쩐다. 지금 이 한남동에 온 국민의 시선이 모여야 됩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타개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의 해법을 보면서 국민들은 야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는 살아있구나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구나. 네. 그게 일면에 도배되고 언론의 신문의 대부분의 이 면을 다 장식하는 이 한국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을 해야 되지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이쪽이야 저쪽은 저쪽이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이고 예. 심지어 지금 상당히 평상시에는 예리한 분석을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원진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발언이에요. 우리 공화당 대표인데 공수처가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으로 체포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김홍신 대표나 저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네네. 이렇게 여론조사를 끌고 가면 네. 결국 여론조사도 불신을 면치 네. 못할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해서 국민 대다수가 박수치면서 지지율 50% 60%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네. 민주당도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언제까지 이야기할 겁니까? 네. 이런 부분에 더 당당해야 되고 네. 다수당이 192명이나 되는 야육당이 또 집권 여당이 화들짝 놀랄 정도로 또 법안도 잘 만들어서 민생 법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 정말 성찰할 수밖에 없다. 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또 그런 면모를 보여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롤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기부도 많이 하더라. 네. 아는 소설. 저는 이거 좀 제시하고 싶어요. 왜
국회의원들은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안 합니까? 아, 기부금 1억 이상 내면은 네, 연봉이 다 1억 넘잖아요. 예, 예. 4년 동안 4억 5억 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보면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가수의 노래를 좋아하면 그 가수 노래만 계속 찾아두는 알고리즘을 유튜브 자체도 경계하는데 앞서 김몽신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재생산 내부적으로 되는 거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조기 대선이라는 게 지금은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만 고려한다면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아니 진보를 대표하는데 왜 자꾸 보수 쪽 얘기하십니까? 뭐 보수를 대표하는데 왜 진보 쪽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공략하려고 우클릭 좌클릭 했거든요. 지금 구도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분들이 과연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도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맞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좀 뭐랄까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최근에 마음 둘 데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그 한겨리서치 조사 말씀 주시지 네네.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양당 지지도가 뭐 30% 후반, 중후반으로 이제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인물 선호도는 또 다르게 나오죠. 예.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조금 더 이제 40%대니까 좀 더 네. 좋게 나오는가 하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정당 국민의힘 소속이신 분들이 이게 두 자릿수라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서 훌쩍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분이 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면을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라는 건 이렇게 정치적인 대립구도로 가져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는 빠지지가 않아요. 예. 빠지지가 않아요. 대립 구도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예, 빠지지 않고 아. 계속 이렇게 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이 갑자기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구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 예, 예. 선거를 앞두고 항상 배정찬 소장님께서 구도, 바람, 인물인가요? 뭐 네.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안 바뀐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타깝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실력과 또 실속을 챙겨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네네. 넓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선택지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야 국민들도 더 주도권을 오히려 국민 주권이 주권자가 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입맛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죠. 단맛, 짠맛 두 개만 있다고 하면 섭섭하죠. 그리고 단맛 짠맛만 쫓아요. 네. 그런 식이 되면 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뉴스 파이팅을 들으면서 네.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가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오늘 중요한 여론조사 얘기 하나를 저희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저희 청취율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이건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예. 전문가 의견을 배정재 소장님 먼저 답해 주시죠. 이런 건 전문가가 필요 없죠. 무조건 올려야지. 아 무조건 올려야 돼요. 김봉신 대표님.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입에서 화이트 라디오 뉴스 파이팅이라는 얘기가 끝까지 안 나오시네요. 공정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